창립 15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대표님이 단상에 오르셔서 봉투를 꺼내셨어요. 신임 CTO, 기술 총괄권, 연봉 4억 5천, 스톡옵션까지 전부 대표님 사위 차지였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2달 전에 미리 써놓았던 사직서를 꺼냈죠. 그날 이후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가 73통이었습니다. 정부 공공계약 납기가 3주 남았는데 왜 안 나오냐고요. 제 이름은 김수진이고 올해 40살입니다. 테라소프트라는 의료정보 시스템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한 지 13년이 됐어요. 28살에 개발팀 주임으로 입사해서 지금은 제품개발본부장 상무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아니, 올라 있었죠. 테라소프트는 서울 강남구에 본사가 있는 의료 IT 전문 기업이에요. 병원에서 쓰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처방 전달 시스템, 원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직원이 18명짜리 작은 벤처였어요. 대표님이 직접 클라이언트 미팅부터 기술 기획까지 다 챙기셨고, 저는 신입이라 QA 테스트부터 고객사 방문 지원까지 닥치는 대로 했죠. 입사하고 넉 달쯤 됐을 때였어요. 대표님이 대형 종합병원 입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기존 자료가 기술 구조 설명이 너무 복잡해서 의사결정권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계속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뜯어고치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지나가다 제 화면을 보셨어요. 아직 있어요? 네, 자료 좀 정리하다 가려고요. 대표님이 의자를 당겨 앉으셨어요.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시다가 제가 새로 만든 시스템 흐름도를 한참 보셨죠. 복잡한 EMR 구조를 의료진 동선에 맞춰 단계별로 그려놓은 거였어요. 이거 수진 씨가 만든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들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대표님이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는 기술자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네. 어떻게 쓰면 상대가 이해하는지 알고 있어. 그 한마디가 제 13년을 결정했어요.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의료 IT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에요. 오류 하나가 처방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서버 다운 한 번이 응급실 마비로 연결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무게를 알고 일했어요. 현장 병원을 직접 다니며 간호사들이 어느 화면에서 가장 오래 멈추는지, 응급실 의사들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욕을 하는지 관찰했어요. 그걸 개발팀에 피드백해서 다음 버전에 반영했죠. 한 번은 처방 입력 화면 버튼 배치를 바꿨을 뿐인데 대형 병원 의료진 만족도가 한 분기 만에 31포인트 올랐어요. 그 업데이트가 지금도 테라소프트 시스템의 기본 UI로 쓰이고 있어요. 명절엔 고객사 병원 시스템 점검하느라 가족 모임을 3번 빠졌어요. 신규 버전 오픈 주간에는 닷새 내내 새벽 3시 넘어 퇴근했어요.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보다 이게 내일이라는 확신이 항상 더 컸어요. 회사가 그렇게 커갔어요. 계약 병원이 처음엔 3개에서 20개가 됐고 다시 80개, 지금은 전국 병원과 의원 합쳐서 230개입니다. 제가 설계한 핵심 아키텍처가 230개 병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어요. 직원이 18명이던 회사가 지금은 190명이 됐고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연매출이 23억이었는데 작년엔 470억을 넘겼어요.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제가 키운 개발자들이 파트장이 됐고 제가 만든 기술 로드맵 위에서 사계팀이 움직였어요. 30대 저말 파트장이래. 저는 전략을 잡고 팀이 실행하는 구조가 된 지 꽤 됐습니다. 그래도 그 시스템의 근간은 제가 설계한 거였어요. 결혼은 35살에 했어요.
남편은 중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조용하고 묵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주말에 노트북 붙잡고 있어도 잔소리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대신 한 번은 이렇게 물었어요. 수진 씨, 그 회사가 없어지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내가 만든 게 거기 있잖아. 230개 병원에서 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저를 잡고 있었어요. 2년 반 전에 대표님 사위인 민준혁 씨가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을 마쳤다고 하셨어요. 대표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수진 씨, 미니사 좀 챙겨줘요. 기술 쪽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민준혁 씨는 처음부터 기술 전략이사 직함을 달고 들어왔어요. 저보다 7살 어린 33이었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경영학을 공부한 건 맞는데 의료 IT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병원 현장에서 인터페이스 표준이니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니 하는 걸 실제로 구현해 본 적 없이 강의실에서 배운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이랑 응급실 전산이 새벽 2시에 다운됐을 때 담당 개발자 붙잡고 해결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미니사는 처음에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 설명을 들으면서 열심히 메모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대형 병원 IT 담당 부장님과 미팅에 같이 들어갔어요. 오래 거래해온 분인데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 일정이 기존 임상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거든요. 데이터 정합성 검증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핵심이었어요. 민 이사가 답했어요. 저희가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환자 경험과 의료진 워크플로우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거예요. 그 부장님 표정이 굳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옆에서 바로 나섰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일정과 데이터 검증 단계, 병행 운영 기간을 차례로 설명했죠. 그제야 부장님 얼굴이 풀렸어요.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민 이사가 저한테 말했어요. 상무님, 저는 큰 그림이랑 비즈니스 방향 잡는 걸 담당하는 역할이잖아요. 기술 디테일은 상무님이 더 잘하시니까 그쪽에서 커버해 주시면 좋겠어요. 33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네, 그렇게 하죠 했는데 속으로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어차피 대표님 사위잖아요. 저는 결과를 내면 되고 회사가 성장하면 제 자리는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1년 2개월 전에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따냈어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정보화 사업이었는데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42개소에 테라소프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약이었어요. 5년 유지보수 포함 총 계약 금액이 48억이었고 테라소프트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9개월을 공을 들였어요. 공공조달 입찰 구조를 처음부터 공부했고 보안 인증 요건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체계를 새로 정비했어요. 발주처 담당 사무관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매번 브리핑을 새로 하면서 관계를 이어갔죠. 최종 경쟁에서 상위 벤더 2곳을 제치고 선정됐습니다. 다른데 대표님이 임원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계약은 수진 상무가 해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수진 상무 없었으면 안 됐죠. 다들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 그 순간이 정말 좋았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공식 인정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민이사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상무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기술 총괄 책임자는 제가 맡기로 장인어른이랑 이야기가 됐어요. 상무님은 개발 실무 관리 쪽을 담당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었어요. 9개월 동안 제가 설계하고 입찰하고 따낸 계약인데 기술 총괄은 민이사고 저는 실무 관리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피곤하다고 했죠. 근데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이 회사에서 내 위치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음 날 출근했어요. 팀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2달 전 창립 15주년 기념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대표님한테서 전사 공지가 왔습니다. 오는 22일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전 직원 참석 바랍니다. 회사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중요한 발표. 혹시 제가 CTO로 정식 선임되는 건 아닐까요? 팀장들도 그렇게 봤어요. 상무님, 이번에 기술 최고 책임자 자리 아니에요. 이번 공공기관 계약까지 따셨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예감 언젠가는 이럴 거라는 걸. 기념식 전날이었어요. 대표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수진 씨, 내일 기념식 영상에 시스템 시연 파트가 있는데 기술 설명 자막 검수 좀 해줄 수 있어요? 담당자가 의료 용어가 맞는지 확신을 못 하겠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밤 10시 반까지 회사에 남아 창립 15년 기술 성장 영상을 검수했어요. 제가 처음 설계한 시스템 구조도가 화면에 나왔어요. 제가 밤새 고쳤던 처방 입력 화면 UI도요. 그 화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출근했습니다. 기념식은 근처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전 직원 190명이 다 모였죠. 단상에는 대표님과 부대표님, 그리고 민이사가 앉아 있었어요. 행사가 시작됐어요. 창립 15년 기술 성장 영상이 흘렀어요. 어젯밤 제가 검수한 거였어요. 부서별 성과 시상, 장기 근속 표창, 10년 이상 근속자가 저 포함 5명이었는데 표창 명단에 제 이름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죠.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대표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테라소프트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테라소프트가 15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건 여러분 모두 덕분입니다. 이제 다음 15년을 준비해야 해요.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저희도 달라져야 합니다. 봉투를 꺼내셨어요. 오늘 신임 CTO를 발표합니다. 기술 전략과 제품 총괄을 맡아주실 분, 민준혁 이사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저도 쳤어요. 그런데 대표님 말씀이 이어졌어요. 준혁이에게 기술 최종 결정권과 제품 경영권을 드립니다. 연봉은 4억 5천으로 책정했고 스톡옵션도 함께 부여합니다. 앞으로 테라소프트의 기술 방향은 준혁이가 이끌어 나갈 거예요. 제 옆에 앉아있던 개발 파트장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상무님, 그럼 저희는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표님이 덧붙이셨어요. 물론 기존 팀원 여러분도 소중합니다. 다만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트렌드에 맞춰 회사를 혁신하려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준혁이가 그 역할을 해줄 거예요. 민이사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스탠퍼드에서 배운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으로 테라소프트를 아시아 대표 의료 IT 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스를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특히 김수진 상무님. 그러면서 저를 딱 봤어요. 상무님이 쌓아오신 기술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전략 방향을 잡고
상무님이 실행해 주시면 최고의 팀이 될 것 같아요. 연 회장이 술렁이었어요. 저 말이 뭐야? 테라소프트 기술 누가 만든 건데? 민이사가 뭘 안다고. 그래도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했어요. 대표님 사위니까. 행사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2달 전에 미리 써놓은 사직서가 있었어요. 예감이 있었거든요. 오후 이시 대표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 수진 씨. 어제 영상 검수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행사 잘 됐잖아요.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대표님, 이거 받아주세요. 뭐예요? 사직서입니다. 대표님 표정이 굳었어요. 수진 씨,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오늘 발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제 길을 찾고 싶어서요. 13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잠깐만요. 서운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수진 씨는 절대 없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자리는 그대로고 연봉 올려드릴게요. 대표님, 저 지난 2년 반 동안 연봉이 동결이었어요. 대표님, 눈이 흔들렸어요. 작년 매출 470억 넘겼어요. 제가 따온 공공기관 계약이 거기서 상당 부분이에요. 대표님이 침묵하셨어요. 수진 씨 알았어요. 이번에 한꺼번에 올려드릴게요. 연봉 2천 올리고 원하는 프로젝트 맡겨드릴게요. 대표님,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21번 골랐어요. 오늘 기념식에서 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0년 이상 장기 근속 표창에도 빠져 있었고요. 어젯밤에 제가 영상 검수한 것도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요. 저는 민이사님 아래에서 실무자로 남는 거고. 수진 씨,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배려가 부족했어요. 미안해요. 근데 수진 씨 없으면 정말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표님, 저 없어도 돼요. 민 이사님 계시잖아요. 스탠퍼드 글로벌 감각으로 잘하실 거예요. 인사하고 나왔어요. 자리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13년 동안 쌓인 것들, 현장 병원 방문할 때마다 직접 찍어온 사진 파일들, 의료진 인터뷰 메모 노트들, 서랍 안에 담아뒀던 고객사 병원들한테 받은 작은 감사 카드들, 개발 파트장이 달려왔어요. 상무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요? 저 상무님한테 배우려고 여기 버텼는데요. 파트장, 넌 할 수 있어. 내가 만든 기술 문서 다 남겨놓을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다른 팀원들도 왔어요. 저는 한 명씩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말자 했는데 막내 개발자가 먼저 울어버렸어요. 저도 겨우 참았어요. 오후 5시. 저는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로비에서 경비 아저씨가 놀라셨죠. 상무님, 어디 가세요? 퇴근합니다. 집에 왔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남편이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제 얼굴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않고 옆에 와 앉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니란단. 그날 밤 11시 대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나야. 생각해봤어요? 네, 결정했어요? 대표님, 이미 결정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수진 씨 없으면 정말로 안 돌아가요. 대표님, 13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요. 이제 제 길 가고 싶어요.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사팀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상무님, 대표님이 많이 당황하고 계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팀장님, 퇴직 정산은 언제 가능해요? 이번 주 중으로 처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이틀째 민 이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상무님, 저예요. 지금 개발팀이 좀 혼란스러워서요. 공공기관 프로젝트 기술 아키텍처 문서가 어디 있어요? 서버 공유 폴더에 있을 거예요. 폴더 구조는 개발 파트장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복지부 담당 사무관 연락처가 어디 있어요? 죄송한데 저 이미 퇴사했어요. 상무님이 담당하셨잖아요. 맞아요. 과거형이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전화가 43통 왔어요. 퇴직금 관련 5통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시했죠. 개발 파트장이 문자를 보냈어요. 상무님, 민 이사님이 공공기관 프로젝트 2단계 기술 제안서를 혼자 작성하셨는데 방향이 완전 잘못된 것 같아요. 복지부 요구 사항이랑 완전 안 맞는데 이사님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힘들겠다. 파트장이 판단해. 넌 할 수 있어. 열흘째였어요. 대표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나야. 한 번만 만나요. 밥이라도. 대표님, 만나도 제 답은 같아요. 수진 씨,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공로를 제대로 못 챙긴 게 내 실수였어요. 이번에 CTO로 정식 임명할게요. 스톡 옵션도 드리고. 이 대표님, 이제 와서 직함이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필요했던 건 직함이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어요. 그럼 뭘 해드리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 없이도 굴러가는 회사 만드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평일 낮에 혼자 동네 카페를 갔어요. 아이러니하죠. 저는 13년 동안 의료 IT 회사를 다니면서 정작 낮에 느긋하게 아무것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봤어요. 이게 13년 만에 첫 평일 오후였어요. 허전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가볍기도 하고 복잡했어요.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개발 파트장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상무님, 큰일 났어요. 복지부 측에서 이번 2단계 기술 제안서 검토 결과 기존 계약과 기술 방향이 다르다고 계약 재검토 공문이 왔어요. 민 이사님이 작성하신 새 제안서예요. 이사님은 자기 방향이 맞다고 하시는데 복지부는 원래 계약 당시 기술 사양과 다르다는 거예요. 계약 금액이 얼마짜리야? 48억이요. 상무님이 따오신 거잖아요. 파트장, 미안. 나 지금 남편이랑 저녁 먹는 중이야. 상무님, 제발요. 이건 저희 팀 전체가 책임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파트장, 민 이사님한테 직접 가서 원래 계약 당시 기술 사양서 보여드려 근거 있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야. 1시간 후 대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나야. 부탁이야. 복지부 거는 수진 씨가 아니면 못해. 딱 하루만 도와줘요. 대표님, 저 이제 직원이 아니에요. 수진 씨, 48억이야. 이게 날아가면 팀원들 성과급도 날아가고, 그럼 민 이사님이 하셔야죠. 기술 총괄이잖아요. 그 친구는 아직 실전이, 그걸 이제 아신 거예요? 수진 씨, 연봉 3억 8천 줄게요. CTO 직함, 스톡 옵션, 원하는 거 다 말해요.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대표님, 저한테 지금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세요? 수진 씨, 13년 동안 제가 이 회사를 위해 뭘 했는지 아시잖아요. 명절에도 나왔고 납기 때 주말도 반납했어요. 그 기념식에서 제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민 이사님, 스톡옵션 발표하실 때 저한테 2년 반 연봉 동결이 생각 안 나셨어요? 전화 너머로 대표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다음 날 저는 집에서 오랫동안 못 읽은 책을 펼쳤어요. 오후에 개발 파트장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상무님 복지부 재검토 결과 나왔어요. 민 이사님이 기술 사양 설명 중에 인터페이스 표준 질문에 답을 못 하셨고 계약 재검토 공식 통보 받았어요. 대표님이 민 이사님 불러서 2시간째 이야기 중이에요. 팀원들 다 얼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 답했어요. 파트장,
네가 할 수 있어. 지금 네가 그 팀 실질적인 리더야. 복지부 담당 사무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솔직하게 상황 설명하고 재미팅 잡아. 자료는 원래 계약 당시 기술 사양 기준으로 네가 다시 만들어. 넌 이미 다 알고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해볼게요. 상무님, 3주가 지났어요. 회사에서 총 73통이 왔어요. 저는 퇴직금 관련 6통만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의료기기협회 이사장님이 연락해 오셨어요. 김 상무님, 소문 들었어요. 테라소프트 나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저희 쪽에서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제가 투자로 들어가 있는 의료 AI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제 막 시리즈 B 마무리하고 기술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 시점이에요. 상무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저는 놀랐어요. 저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요. 상무님이 사람이잖아요. 시스템은 그 다음 문제예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봤어요. 무슨 전화야? 나한테 같이 하자고. 남편이 웃었어요. 봐요. 당신이 기술이었잖아. 한 달이 지났어요. 개발 파트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상무님, 복지부 계약 결국 조건 재협상으로 갔어요. 규모가 많이 줄었대요. 주요 거래처 병원 2곳도 재계약 안 한다고 통보했고요. 팀원들도 이직 준비하는 사람 많아요. 대표님이 상무님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거절했어요. 파트장, 미안. 나 지금 준비 중이야. 준비요? 응. 나 따로 일 시작하려고. 대박. 저도 데려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자리 잡히면 연락할게. 그 무렵 업계 선배인 정 대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헬스케어 IT 컨설팅 펌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수진 씨, 나야. 잘 지내요? 네, 덕분에요. 독립 준비한다는 거 들었어요. 업계가 좁아서 다 알아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쪽에서 의료 AI 스타트업 기술 전략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수진 씨가 기술 총괄 파트너로 함께 해주면 어때요? 지분 참여 조건이에요.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어요. 지분 참여요? 수진 씨 이름이 들어가는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1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한테 실행해 주세요가 아니라 같이 만들어요 라고 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할게요. 빨리 결정해줘요. 올 상반기 시작인데 수진 씨가 있으면 든든해. 그날 밤 고민했어요. 독립이냐, 파트너십이냐. 그때 대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나야. 임원들이랑 다 이야기했어요. 준혁이는 잠깐 빼기로 했어요. 실전 경험을 더 쌓게 할 것 같아. 수진 씨가 CTO로 돌아오면 돼요. 스톡 옵션도 줄게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대표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든지요. 지금 이렇게 연락하시는 게 진짜 저를 인정하셔서예요? 아니면 회사가 급해서예요? 대표님이 바로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게 제 답이었어요. 대표님, 수진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둘 다예요. 처음엔 회사가 급했어요. 근데 이 한 달 동안 수진 씨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정말로 느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 진심이랑 타이밍은 달라요. 13년 전에, 아니면 5년 전에, 아니면 그 기념식에서라도 그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은 늦었어요. 연봉 4억 줄게요. 스톡 옵션 10%. 민준혁 없이 완전한 기술 권한. 저는 웃었어요. 대표님, 저 다른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는 처음부터 저를 이렇게 봐줬어요. 13년을 증명하고 나서가 아니라 수진 씨, 대표님, 이제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 다음 걸음을 뗄 수 있는 거잖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정 대표님께 문자를 보냈죠. 대표님, 제안 수락할게요. 상반기 맞춰드릴게요. 지금 2달이 됐어요. 이름을 내걸고 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이 검토해 볼게요가 아니라 바로 방향 결정으로 이어져요. 파트너가 저한테 물어볼 때 두려워서가 아니라 존중해서 온다는 느낌이 달라요. 무엇보다 제 이름이 거기 있어요. 테라소프트는요. 들리는 얘기로는 민 이사님이 결국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한국 현장이 맞지 않는다면서요. 대표님이 직접 다시 기술팀을 챙기고 계신다는데 예전 속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개발 파트장은 아직 거기 있어요. 며칠 전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팀 이끌면서 버티고 있다고 이직 자리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조만간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배웠어요.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인정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인정은 당신이 있을 때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건 인정이 아니라 후회예요. 그리고 이것도요. 회사를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회사는 당신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당신의 13년이, 당신의 10년이, 당신의 5년이 제대로 된 곳에 쓰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가치를 모르는 곳에서 버티는 게 성실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모예요. 대표님은 지난달에도 연락하셨어요. 밥 한 번 먹자고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대표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대표님도 잘 지내세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이름이 제대로 불리고 있나요? 회의실에서, 성과 발표에서, 기념식에서 그 자리에 당신 이름이 있어야 해요. 없다면 용기 내세요. 당신을 처음부터 알아보는 곳은 반드시 있어요. 저처럼요.